부흥고 수학여행 보강. 그래도 주말에 여러분들 그렇게 갔다 오니까 좀 쌤이 토요일 날에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빠져서 좋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오랜만에 숨통이 좀 트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야, 그래도 부흥고는 참 좋은 학교야. 이렇게 토요일 하루 껴서 갔다고 이렇게 월요일을 쉬게 하니. 여러분들도 오늘 좀 그래도 좀 여유를 있었죠? 날씨도 좋고, 그지? 비 안 왔나? 맞아. 그러게 비 왔어. 아무튼 잘 다녀오셔서 아무 일 없이 잘 다녀오셨고, 오늘 31번 그 수업용 자료나 이런 것도 한번 펼쳐주시고, 혹시 없는 친구들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31번부터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31번부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는 무용수 2명의 예시가 나옵니다. 그 2명의 예시, 즉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더없이 중요합니다. 지금 원래는 빈칸 추론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주제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무용수들은 종종 자신 스스로를, 여긴 댄서와 동일 대상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를 쓴 거야. 다른 대상이었다면 them을 썼겠죠. 자기 스스로를 to the limits, 한계까지 밀어붙입니다. 한계 쪽으로 밀어붙인다. 뭐의 한계? 그들의 신체적인 어떤 능력의 한계까지 그들 스스로를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그 밀어붙임이 is misguided, 잘못 이끌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만약 뭐 한다면 it is directed, 그것이 지시되어 있다면. 어디 쪽으로의 지시? accomplishing something physically impossible. 띵이 지금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주죠. 띵을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무언가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쪽으로 향해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 이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몸이 안 되는데 그거를 달성해내려고 하는 것으로서 지시가 되어 있으면 그 밀어붙임은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럼 이 두 번째 문장이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든 결국. 오케이? 그러니까 댄서들은 자기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거, 그래 거기까진 괜찮아. 하지만 결국은 그게 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달성하는 쪽으로 향해져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야. 를 얘기한 거죠.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겠어? 신체적으로 가능한 범주 내에서 해야지 그것이 잘 이끌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한계점을 잘 알고 그에 따라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지금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끝나고 나서 거기에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잘린 포인트로서 또 좋은 구간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주제라는 거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키 큰 댄서인데 long feet, 긴 발을 가지고 있어. 발이 커. 이 사람은 wish 다음에 투부정사 좀 주목하자 얘들아. 자, wish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동명사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발 큰 키 큰 그 무용수가 수행하고 싶어. 뭐를? 반복적인 수직 점프를 하고 싶어 해. fast music. 이 빠른 음악에 맞춰서 반복적인 점프를 점프했다. 우리 그 피겨 스케이팅 할 때도 트리플 악셀이라고 해서 점프하고 한 바퀴 또 돌고 또 한 바퀴 또 돌고 연속적인 그 반복적 수직적 점프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뭐 하면서 문장 끝나고 나서 포인팅 나왔으니까 우리 분사 구문이라는 거 판단될 수 있어야 돼. 찍으면서 그의 발을 뭐 하는 동안에 in the air, 공중에 있는 동안에 그의 발을 톡 찍으면서, 그리고
lowering, 또 낮춤으로써 and 다음에 병렬 구조는 앞에 있는 포인트인 거야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겠죠? lowering his heels, 그의 어떤 발 뒤꿈치를 낮추는 거야. to the floor, 바닥 쪽으로. between jumps, 이 점프 사이에 난 항상 그림 그릴 때마다 힘들어.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발입니다. 왜 이렇게 발이 닭다리처럼 생겼죠? 이게 발가락입니다. 나름 아치를 그린 거라고 했는데 발 뒤꿈치죠? 자, 이해되세요? 지금? CNC 미술학원 출신 있나요? 자, 여기 이렇게 있어. 이게 이제 점프를 하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끝나시면 돼. 그러니까 왜 분사구문 있고 하나하나 우리가 쪼개봐야 되다 보니까 점프할 때 이렇게 한 다음에 낮추면서 이제 발 뒤꿈치는 또 이제는 이건 안 그럴래. 힘들어. 발 뒤꿈치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점프와 점프 사이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빠른 음악에 맞춰서 발을 바닥에다 발끝을 탁 찍은 다음에 공중에서 찍으면서 또 어떻게 바닥 쪽으로 heels, 그의 뒤꿈치를 또 낮춰. 이렇게. 이 뒤꿈치가 또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점프와 점프 사이에. 자, 금방 앞에서 얘기한 게 불가능할지 몰라. 누구한테는? 여기 no matter how 있죠. no matter how는 우리가 이제 부사로서 however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형용사, 주어, 동사. 어순 잡아 두시고 여기에 strong이 나왔다는 포인트는 누구에 따라서 뒤에 있는 이형식 동사의 구조에 따라서 보어 형용사가 나와줘야 된다는 어법상 포인트도 잘 챙겨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댄서가 no matter how 어떻게 해석해?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부사의 의미, 양보의 의미로 해석이 돼야 돼. 아무리 그 댄서가 힘이 좋은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발 크고 키 큰 댄서가 방금과 같은 이런 춤의 동작을 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사실 우리가 모의고사라면 이렇게 점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는 없거든. 근데 앞에서 얘기한 그 점프의 행위, 춤의 행위 중에 한 동작들, 그 동작들을 봤기 때문에 얘도 여기서 잘린 포인트로 쓸 수 있는 거죠. 3번 문장과 4번 문장이. 그치? 역시나 순서나 삽입 포인트의 어떤 힌트 포인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키 크고 발 큰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불가능하다 이거야. But 또 이제 대조의 연결사로 연결합니다. 하지만 short-footed dancer, 발이 작은 댄서들은 may have no trouble. 문제가 없어요. 없을지 몰라. 그러니까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 어떤 특정 춤의 동작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오케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할 수도 있다. 뭐에 따라서? 이렇게 발의 형태에 따라서.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죠. 그리고 이 6번 문장도 아주 예쁜 연결 포인트 될 수 있는 거야. 어나더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추가 포인트라고 말씀드립니다. 추가 포인트. 추가 포인트라는 건 꼭 likewise나 similarly와 같은 추가 연결사를 쓰지 않고서도 이런 어나더 같은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뭐가 될 수 있어? 추가 예시를 들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야. 또 다른 댄서는요, may be struggling to, 뭐뭐 하려고 노력할지 모릅니다. 뭐를? 완전한 하프 턴, in the air, 공중에서 반바퀴 도는 거에 대해서 역시나 춤 동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걸로 애쓰려고 할지 모릅니다. 근데 understanding the connection, 연결을 이해해야지만, 자, 연결을 이해하는 거, 뭐와 뭐 사이의 연결? 빠른 턴 속도와 그 다음에 alliant, 배열이죠. 몸의 어떤 배열. close to, 뭐와 가까운? rotation, axis. 이런 회전축이라는 것과 가까운 몸의 어떤 정렬, 배열과 그런 빠른 어떤 도는 속도 사이에서의 그런 연결체를 잘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말해줍니다. 사형식 동사. 그녀에게 뭘 말해줘? 직접 목적어의 명사절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투동사 하는지, 투동사 하는 방법. accomplish her turn successfully. 어떻게 그녀의 턴 동작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어질 수 있는지를 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6번 문장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4, 5번 문장의 예시, 3, 4, 5번 문장의 예시는 뭐였어?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키 큰 사람은 되는데 안 되는데 키 큰 사람이 안 되죠.
발이 긴 사람은 안 되는데 작은 사람은 되는 이런 동작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야. 앞에 이번 문장에서 얘기했잖아. 어떤 키 큰 애가 푸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 자기 스스로. 근데 그게 잘못된 거야. 뭐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무언가를 달성한 쪽으로 그게 계속 지시되어지면 이건 잘못된 거라. 발 큰 애가 그 동작하는 건 잘못된 거야. 발 작은 애가 해야지 가능할지 몰라.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신체적 제약에 따라서 자기의 몸을 잘 알고 춤을 춰야 된다라는 요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장에서 예수도 마찬가지야. 완전한 반바퀴 턴을 하고 싶은데 그 턴을 하려면 턴의 속도와 몸의 어떤 정렬 같은 거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연결성을 잘 이해해야지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대잖아. 그럼 두 번째 예시도 뭐가 되는 거야? 예시 두 번째에서도 신체 조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춤의 동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시의 공통분모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글의 주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무용수라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무용수가 자기 신체적 제약, 한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요 두 예시는 거기를 향해 있는 겁니다. 나머지 그래서 뭐야? 앞에 1번 예시와 2번 예시 이 두 가지 경우 둘 다 해서 여기 또 잘린 포인트 아니야? 두 가지의 예시가 끝나야지만 쓸 수 있는 these case 있으니까. 그치? 요런 것도 순서, 삽입 항상 기민하게 반응해 주셔야 돼. 앞서 말한 두 가지, 발크네와 그 회전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두 가지 경우 둘 다 해서 자, 얘가 뭡니까? 일반화시키는 거야. 두 예시를 일반화시키는 거야. 뭐라고? 이해하고 연습하는 것이. 운동선수에게 워킹은 연습하다가 되겠죠. 그렇죠? 어디 안에서? constraints, 제약, 한계 이런 것들 안에서 이해하고 연습하는 것이 뭐에 의해서 부과된? imposed by nature, described 여기까지. 먼저 자연에 의해서 부과된. 그러니까 여기서의 자연은 뭐가 되겠어요? 본질성을 얘기하는 거야.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나온. 그렇지? 아니 내가 태어나서 커 보니까 발이 커 있어. 그렇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과된 제약 안에서 이해하고 working 하는 것. 또 and described니까 앞에 있는 imposed와 병렬 구조가 되겠죠. 신체적 어떤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묘사되어진 그런 제약들. 이 안에서 연습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즉 무슨 얘기야? 네가 태어날 때부터 부과된 제약이나 그게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이해되어지는 묘사되어지는 그런 제약 같은 걸 잘 이해하고 연습해야지 그런 것들이 뭘 허락해 줄 거야? 댄서들이 뭐 할 수 있도록? To work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허락해 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여기 어휘 포인트 잡아두셔야 되겠죠? 최소화시키면서 최대화시키면서. 뭐를? 잠재적인 risk of injury. 부상의 잠재적인 어떤 손실 같은 것들을 최소화시켜줌으로써. 오케이? 그럼 뒤에 여러분들의 빈칸 내용, 얘가 뒤에 있는 빈칸의 내용이 댄서의 어떤 춤의 성공 혹은 달성 같은 것들이 목적으로 나오게 되면 미니마이징이 아니라 뭘로 나와야 돼? 맥시마이징이 나와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한 것대로 여기가 미니마이징이 나왔으니까 정답 미니마이징으로 가시면 안 되고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글의 흐름이 단어에 따라서도 변형될 수 있는 거니까 뒤에 목적어가 뭐가 나왔는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내신에서도 시험 당일에서도 살펴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서로 간에 무용수는 자신의 어떤 몸의 한계, 물리적 법칙의 어떤 묘사된 그런 한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연습해야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부상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좋은 글이었습니다. 32번. 31번은 얘들아 글의 내용이 막 어렵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 글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순서, 삽입, 요 흐름 포인트라든지 중간중간 반의어 관계로 나올 수 있는 어휘 포인트들 이런 것들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요거 두 번째 바퀴 돌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반이어 패턴들 다 워크북으로 드릴 거야. 뭐 테스트도 볼 거니까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린이 영화라는 소재에 대한 글의 내용인데 32번입니다. 어제 몇 시에 도착했어요? 밤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 오후에? 저녁 6시? 안양에 왔을 때는? 힘들었겠다. 지금 여독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지금 다른 학원 한탕씩 뛰고 온 친구들도 있지. 그치? 자꾸 무슨 소리가 나? 됐습니다. 여러분들, 성고 친구들 뭐 비교하는 건 아닌데 그 친구들은 완전 다음날 퍼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 것 같아서. 선인이 괜찮아? 선인 지금 유채꽃밭에 아직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 쌤도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이프랑 3편 봤는데 크리넥스 한 통을 거의 다 썼어요. 휴지 없이는 볼 수 없는. 나도 제주도 갔다 왔어. 1960년도 제주도. 사진 많이 남기셨어야 됐는데. 자, 갑시다. 자, 천천히 갑시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하면 되니까. We must explore. 자, 우리는 탐구해야 됩니다. 관계를 탐구해야 돼. 뭐와 뭐 사이? 아이들 영화 제작과 그의 소비 습관 사이에서의 관계. 이걸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봐야 돼. 탐구해 봐야 돼. 그러니까 어린이 영화 제작, 그리고 또 그걸 소비하는 습관들,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들은 약간 그런 거, 니네 니네 엄마 까투리 알아? 엄마 까투리 맞나? 그 만화 몰라요? 한국만 EBS에서 나오는 엄마 까투리 몰라요? 그러니까 안양에서 지금 저거 한다고, 뮤지컬 한다고 그거 옆에다 달아놨던데.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에이 시시해.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그지? 도파민 나오는 거 막 자극적인 거 막 그런 영화를 원하죠. 즉 어린이 영화라는 이 용어는 암시하죠. 뭐를? Ownership by children. 그렇지. 어린이에 의해서 소유되어야 하는 것을 암시하죠. 이건 애들이나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즉 애들만의 영화라고 우리가 치부해버리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films, 영화들인데 supposedly made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들은 have always been consumed, 항상 소비되어져 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모든 나이대 청중들에 의해서 전부 다 소비되어져 왔습니다. 지금 수동태주의, 시제도 시제지만 수동태주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다 소비되어졌다. 누구? 모든 나이대.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것만 생각하면 또 이 지문만 보면 항상 쌤 친구 아빠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의 친구의 아빠거든요. 근데 걔 둘째가 또 동갑이야. 딸이야 또. 그래서 5월 5일인가 걔네 6살 때, 지금 5학년인데 옛날 6살 때 공주 만화를 그렇게 보고 싶다고. 또 한 5, 6살 때면요. 이렇게 막 아세요 여러분들? 그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한 5살짜리 애들이 항상 공주 옷 입고 다녀요. 드레스 옷 입고 구두도 막 그거 알죠? 시크릿 주주 같은 데서 나오는 막 그런 구두 신고 다녀요. 그거 입고 손만 하고 롯데백화점 가서 거기 롯데시네마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게 저런 거 누가 보지? 하지. 그렇다고 애들 그 5살짜리 걔네 되는 애한테 야 보고 와, 아빠 여기 기다릴게 이래? 아니지. 표는 항상 몇 장? 2장씩 끊어야 돼. 그래서 엄마들은 저 첫째들 또 어디 내보낸 다음에 엄마들끼리 또 이렇게 쉴 테니까 아빠가 딸들 데리고 너 걔랑 친구잖아, 둘도 친구잖아, 갔다 와. 그래서 친구랑 같이 손 붙잡고 딸 둘 데리고 봤던 기억이 나네. 그래서 난 보다가 정신이 혼미해져. 막 졸려. 그 다음에 친구한테 혁규야 졸리지 하려고 고개를 딱 돌렸는데 걔 님이 자고 있더라고 거기서. 그거 다 애들 영화지라고 하지만 결국 모든 나이대의 청중들이 다 소비되어지고 있죠. 특히나 상업적 영화는 더 그렇죠. 상업적 영화. 그렇죠? 상업적 영화는 더 그렇습니다. The considerable crossover in audience composition for children's film. 여기까지가 주어. 그러니까 상당한 크로스오버야. 크로스오버는 뭐야? 교대야, 교대.
왔다 갔다. 이 상당한 교대, 뭐 청중들의 컴포지션 구성이죠. 청중들 구성의 상당한 교대는 뭐냐면 뭐 10대 아니면 10대 미만, 30대, 40대 할 것 없이 다 보는 거야. 이게 크로스오버지. 그치? 이 전형. 아이들 영화에 대한 청중의 구성 속 상당한 이 크로스오버가 엄청난 양의 크로스오버가 보여질 수 있어. 어디에 의해서? 사실에 의해서. 어떤 사실? 보통 the fact 다음에 나온 that은 우리가 동격이라고 판단하셔야 되겠고 뒤에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오는데 야, 얘야말로 진짜 길게 나왔어. 2007년의 사례 하나랑 요 긴 한 문장에다가 두 개의 예시를 때려박죠. 이렇게 2014년에 지금 동격 대절 뒤에 있는 완전한 구조 문장 속에 나온 두 개의 예시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11개의 데니스 Children's and Youth Films가 덴마크의 11개 어린이 청소년 영화들이 attracted, 매료시켰어요. 몇 퍼센트? 59% theoretical admission. 영화적 어떤 입장에 59%를 매료시켰대. 영화 입장에 59%면 얘들아 어린이랑 청소년 영화가 반 이상이었다는 거지. 그치?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거. 반 넘은 거니까. 그리고 독일의 어린이 영화들이 comprised 7 of 구성했어. 뭐? out of top 20 films 상위 20개 영화 중에서 7개 영화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야, 탑 20 중에 탑 20 안에 드는 7개가 어린이 영화였다는 거야. At the national 그 국내 박스 오피스에서 라는 그 사실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크로스오버의 지금 예시가 나온 거죠. 2007년 사례와 14년 사례의 덴마크와 저머니의 사례는 결국 이 상당한 양의 청중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59% 탑 20 중에 7개 어마무지한 수치죠. 그렇죠? 이런 것만 봐도 할 수 있다.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디즈니 만화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어린이 만화라고 이제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쿵푸 팬더 같은 거는 뭐 도대체 엄청난 인기를 끌어들였고 지금 뭐 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또 디스 페노메논으로 뭘 봤습니까? 앞에 어린이 영화가 상당한 그 청중의 구성을 두고 있다라는 이 현상이 상응하고 있어요. correspond with 뭐와 상응하고 있어? 더 넓어진 국제적 embrace of what is seemingly children's culture among audience of diverse ages. 여기까지. 더 넓고 국제적인 어떤 포용, embrace는 포용하다. 포용, 명사죠. 포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뭐의 포용? What is seemingly children's culture. 보기에는 어린이 영화처럼 보이는 것. 이렇게. 누구들 사이에서 다양한 나이대의 청중들 사이에서 보기에는 어린이 문화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더 넓고 국제적인 어떤 포용 같은 것들과 correspond with, 상응합니다. 일치합니다. 이런 뜻이야. 뭐가? 이 현상. 이 현상 어떤 현상? 59% 탑 20 중에 7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현상이 앞으로 이제 다양한 나이대의 청중들 중에서 어린이 영화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더 넓고 국제적인 어떤 포용 같은 것들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린이 영화가 이제 모든 나이대에서의 어떤 상품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좀만 더. 자, 요것도 되게 중요해. 대절에 나온 얘 동격이거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오래된 선입견이야, 얘들아.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몇 번 문장이야? 4번 문장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이 뭐야? 이제 어린이 문화처럼 보이는 그 어린이 영화의 구성도 결국 모든 나이대 다 구성 나이대를 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 문화 뭐 무시한 적은 없었지만 무시하지 마. 모든 나이대, 그렇지? 어린이만의 전유물이 아니야, 이제. 모든 나이대들이 다 볼 수 있는 충분한 제품, 상품 가치가 있어 라는 얘기였어. 근데 오래된 선입견은 딱 이 글에서 뭐가 돼야 돼? 지금까지 했던 사례와 반대 성향을 띄어야 되니까 그거로 인한 여러분들의 어휘 판단도 잘 해두셔야 돼. 알겠니? 옛날 선입견은 어떤 선입견인데? 어린이들 영화가 some other realm, realm은 이제 영역이란 뜻이야. 일부 다른 영역이다. 분리되어 있는 from 뭐와? 좀 더 legitimate cinema,
좀 더 일반적인 어떤 영화, 좀 더 일반적이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른들이 보는 영화 같은, 그치? 좀 더 일반적인 영화다라는 것으로부터는 좀 분리되어 있는 영역이다라는 오래된 선입견, 그치? 어린 영화 애들이나 보는 거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치? 그러니까 오래된 선입견은 뭐 해야 돼? 애들이 보는 영화라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여기 담아놔야 되겠지, 그치? 아니면 영원히 하위 부류인 뭐에 그냥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영화 for the adults, 그치? 어른들을 위한 그냥 일반적인 영화로부터는 분리되어 있거나 하위 개념, 그런 하위 부류들, 애들이나 보는, 그치? 이런 것들의 오래된 선입견들이 자 여기까지가 대절이었으니까 이 대절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주제와는 반대적 속성이 나와주셔야 돼, 그치? 그것이 그 오래된 선입견이 이제는 not supported, 지지받지 못해요. 뭐에 의해서? realities of consumption, 이 소비의 현실에 의해서 이제는 지지받지 못해요. 왜? 모든 나이대들이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 즉 아이들의 영화는요 is at the heart of the contemporary popular culture, 형시대, 동시대의 유명한 문화들 중에서의 센터입니다. 하트입니다. 중심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 여기서 the heart는 the center를 의미합니다. 이제 모든 영화의 중심은 뭐에 향해 있다? 어린이 영화에 향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33번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좀 덥나? 끝낼게요. 자, 베토벤의 drive는 욕구, to create something novel. 형용사 역시 뒤에서 참신한 무언가를 만들 베토벤의 욕망, 욕구는 반영물입니다. 뭐의 반영물? state of curiosity. 그의 호기심의 상태의 반영물입니다. 다시. 베토벤의 창의성,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욕구. 그건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그의 호기심의 상태의 반영물이래. 그러면 저 drive가 반영물이니까 원인은 뭐겠어? curiosity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호기심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창의성이라고 할게. 참신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야. 저걸 저렇게 반영물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 reflection은 뭘로 봐도 돼? result로 보셔도 되겠죠. result. 결과물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뇌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sense of reward, 보상이라는 감각을 경험합니다. 언제? When we create something,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something new. In the process of exploring something uncertain, 뭔가 불확실한 무언가를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보상을 얻게 되죠. 잠깐만, 지금 요 1번과 2번은 좀 다른 얘기로서 비춰질 수 있는데 나중에 그걸 결합시키거든. 자, 첫 번째, 호기심 때문에 창의성이 생기는 거야. 두 번째, 우리의 뇌는 탐구 과정 속에서 새 것을 발견하면 그게 보상이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 뭔가 우리가 탐구하다가 새 것을 딱 발견하면 이것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얻게 되지. 그럼 호기심 때문에 창의성,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우리 뇌는 새로운 걸 발견하면 보상감이라는 걸 껴. 3단 논법으로는 뭐 할 수 있겠니? 곧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을 플러스의 방향으로 우린 가져가.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야. 그래, 맥락상. Such as, 예를 들어 뭐와 같은 musical phrase that we've never played or never heard before. 예전에 우리가 한 번도 연주해 본 적 없거나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음악적 어떤 구성품들과 같은 뭔가 불확실한 것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보상을 얻게 되는 거야. 음악적 구절, 그지? 이런 것들.
그러니 when our curiosity,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의 호기심이, 아까 호기심 때문에 뭐 창의성의 원동력이라고 했죠. 우리의 호기심이 이끌 때, 뭘 이끌어? Something novel, 뭔가 참신한 것을 이끌 때 그에 이어지는 보상이 가져다 줘.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 Sense of pleasure, 기쁨을 가져다 줘. 그게 뭐가 된다고? 우리의 뇌가 보상이라는 것을 가져다 준다고. 똑같은 얘기 계속 한 겁니다. 지금 정리해서. brings가 또 사용식 동사다 보니까 간접 직접 목적어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이 resulting은 리워드를 꾸며주는 분사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 이어지는 보상, 그치? 그래서 a number of야, 많은 investigators, 조사자들이 have a model, 뭐 하고 있어? 모델을 시켜왔어. 모델, 즉 예시로 한번 들어왔어. 어떻게 호기심이 영향을 주는지, 음악적 어떤 작곡에 있어서 어떻게 호기심이 음악 작곡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모델을 하나 삼아왔어. 그게 누구냐? 베토벤의 경우에는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베토벤의 구체적 사례가 앞에 있는 어떻게 호기심이 음악 작곡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베토벤의 사례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가 하나도 없지만 순수하게 내용적으로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라는 게 잡힐 수 있어야 되겠지. 아직 베토벤 얘기 읽진 않았지만 이거 읽고 나서 어떻게 호기심이 음악적 작곡에 영향을 주는지 그 베토벤의 사례를 들어보겠다는 거야. 컴퓨터 모델링이 컴퓨터로 모델링을 시켜봤더니 집중했대. 어디에? 32개의 피아노 소나타 곡에 집중을 해봤대. Written after age 13. 13살 이후에 쓰여졌던 32곡의 피아노 소나타에 집중을 해봤고, 해본 것이, 미안. 요 PP입니다, PP. 이렇게 되셔야 돼요. 얘가 본동사죠. 다시. 그러면 컴퓨터 모델링을 시켜본 거, 13살의 나이 이후에 쓰여진 32곡의 소나타 곡에 집중된 이런 모델링이 뭘 드러내냐? that 음악적 반복이 어디에서 발견되든 in all Beethoven's music, 모든 베토벤 음악의 모든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음악적 패턴, 즉 음악적 반복들이 decreased in later sonatas, 그 나중 이후의 소나타 곡에 어떻게 되더라? 줄어들더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음악적 패턴이 줄어든대. 아까 패턴은 뭐라고 했어야 되더라? 반복적 구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예전에 쓰였던 1번부터 32번 곡, 전체 곡을 봤을 때 초반부에 쓰인 거랑 마지막 부분에 쓰인 반복이 똑같으면 이건 창의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그러면 패턴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창의성이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지. 다른 걸 썼다는 얘기인 거니까. 패턴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야, 그러면 이거 어휘 추론의 인크리스, 디크리스 너무 중요한 포인트 아니야, 이거. 그치? 왜? 우리는 창의적인 사례를 지금 베토벤의 사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음악적 패턴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뭘로 인지하셔야 돼? 창의성이 올라갔다라는 것으로 인지하셔야 돼. 다시 한번 정리. 자, 베토벤의 경우에는 컴퓨터 모델링이 어디에 집중된? 32곡의 피아노 소나타에 집중된 그 컴퓨터 모델링. 언제 쓰여진? 13살 이후에 쓰여진 32곡의 이 피아노 소나타에 집중된 컴퓨터 모델링이 뭘 드러내냐면 음악적 반복, 어디에서 찾아내는? 베토벤 음악 모든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패턴 자체가 나중 소나타 곡에서는 어떻게 되더라? 줄어든다라는 것을 revealed, 드러냈습니다. 13살 이후에 쓰여진 컴퓨터 32곡의 모델링들을 쫙 해보니까 이게 1번부터 32번까지 있으면 앞에서 썼던 음악적 반복들이 나중에 갈수록 줄어든다고.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뭐야?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이게 베토벤 사례인 거야. 뭐 하면서 새로운 패턴, 뭘 포함한? Patterns that were unique to particular sonata. 특정 소나타 곡에만 특별한 그런 어떤 패턴들을 시킨 이 노벨, 참신한 패턴들은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고. 야, 주어 동사만 봐봐. 참신한 패턴들이 어떻게 됐다고? 증가했다고. 이건 무슨 얘기야? 창의성이 올라갔다는 얘기와 동일한 거지. 됐어요? 이 말 못 알아들었을까봐 다시 한번 말해.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해.
베토벤의 음악은요,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less predictable. 야, 이것도 뭐야? 예측성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했다 이거야. 오케이?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측이 안 되는 거야. 왜? 참신함이 계속 올라가고 반복성은 떨어지니까. 즉, 새로운 걸 만들어내니까. As his curiosity. 그의 뭐 때문에? 호기심이 drove. 이끌고 갔기 때문에 exploration of new musical ideas. 새로운 음악적 생각에 대한 어떤 탐구들을 계속 이끌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예측이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것은 강력한 원동력이 된 거죠. 뭐에? Human creativity, 인간 창의적인 것에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베토벤의 예시를 들어서 이 얘기를 결국 마무리를 짓고 끝내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을 이끌어내 줄 수 있는 호기심까지 해서 33번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34, 35분요.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5번 두 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포인트의 소재는 measure, matrix, 얘가 소재고 measurable input, 똑같은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기술자들은요, 항상 어디 위에 있습니다. 자, 비동사 다음에 전명구는 있다로 가자고 했어. look out for는 무엇을 찾는 곳 위에 있습니다. 탐색 위에 있습니다. quantifiable metrics, 어떤 단위, 그 측량할 수 있는 어떤 단위를 탐구하고자 하는 위치 속에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 측정 기준,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뭔가를 계속해서 수치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거죠. 즉, 측량할 수 있는 인풋, 투여물은 어디에? 모델, 어떤 한 모델에다가 그 측량할 수 있는 인풋, 투여물들은 다 그들만의 어떤 life blood, 생계 수단이며, 기술자들의 생계 수단이며, and like social scientists, 사회과학자들처럼 기술자들도 need to identify,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뭐를? concrete measure, 그치? 미세한 어떤 측정 방식을 식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록시스라는 거야. 아, 미세한 측정 방식인 본격 프록시스입니다. 이 프록시스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뭐를 위해서? 어떤 그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프록시스 같은 것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기술자들에게 있어서 측량의 중요성입니다. 그렇죠? 측량을 해야 돼. 왜? 생계수단이고 사회과학자들처럼 이런 과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측량이 필요해. 이런 얘기야. 자, this need, 이 필요성은 this 명사의 필요성을 앞에서 need to identify로 받고 있네요. 뭐에 대한 필요성? For quantifiable purposes. 이 프록시라는 것, 즉 미세한 측정 방식에 대한 어떤 측량 가능한 프록시스의 필요성이 만들어내거든. 뭐를? 편견,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 어디 쪽으로의? Measuring things that are easy to quantify. 뭔가 측량화할 수 있기에 쉬운 이런 어떤 것들을 측량하는 쪽으로의 어떤 편견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계속 뭔가를 측량의 척도를 계속 기준치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 이 필요성이 뭐를 만들어낼 수 있어? 편향을 만들어낼 수 있어. 뭐 하자는 편향? 야, 이거 기준이 뭐야? 단위가 없어? 측량 단위가 없어? 야, 그럼 만들어야지. 무조건 뭔가를 측량하는 쪽으로의 편향성. 뭔가 측량화하기에, 식별하기에, 양쪽으로 측량화하기에 쉬운 그런 것들을 측량하는 쪽으로 계속 편견화가 돼 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네요.
다시.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필요해. 뭔가 기준의 단위가 필요하고, 그렇지? 우리가 모르는 단위도 굉장히 많죠, 그죠? 단위가 필요하고 그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뭐가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측정하는 쪽으로의 편견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런 필요성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 기술자들에게. 하지만 단순한 측량법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데려갈 수 있어. Further away, 아주 멀리. 뭐로부터? The important goals we really care about.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갖고 있는 중요한 목표로부터 더 멀리 우리를 데려갈 수 있다 이 말이야. 다시. 측량하면 오히려 중요한 목표에서 어떻게 된다? 벗어날 수 있다. 지금 벗을 기점으로 해서 기술자들은 측량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이 사람들 밥벌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측량을 해야지만 어떤 과정을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측량 가능한 이 프록시스의 필요성이 편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어디 쪽으로의 easy to quantify, 측량하기 쉬운 그런 것들에 대한 물건 쪽으로의 어떤 측량하는 것 쪽으로의 편향을 이끌어낼 수 있어. 하지만 이 단순한 측량법 자체가 원래 자기네들이 진짜 다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하다. 뭐냐면 4번 자체가 이제 그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삽입으로 대놓고 내도 쉬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요 문장 자체가 지금 요 4번을 말하기 위한 3번 문장이 4번 문장을 말하기 위한 베이스를 깔고 있어. 그렇지? 편향을 만들어낸대. 편향이란 단어는 분명 플러스 마이너스 단어거든. 오케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 그래서 이 편향을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이러한 측량법 자체가, 그러니까 편향이라는 건 그 측량하고자 하는 쪽으로 너무 치우쳐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치우쳐진 이 측량하는 쪽으로의 중요성이 그 측량법 쪽이 목표에 벗어날 수 있다 이거죠. 이 목표에 벗어나는 것이 앞의 내용이죠. 그것이 may require, 요구한다고 복잡한 matrix, 측량법들을 요구하며 또는 be extremely difficult, 극단적으로 어렵기도 하며 또 아마 불가능하기도 할 거야. 뭐 하기에? to reduce to any measure. 그 어떤 측량 쪽으로 감소시키기에, 줄이기에는 너무 불가능하고 어렵고 극단적으로 어렵고 너무 복잡한 측량법들을 요구할지 몰라. 그러니까 중요한 목표에 벗어나게 되면 결국 어려운 쪽으로 가게 되고 복잡한 단위로 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측량법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몰라. 측량을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측량해야 되는데 왜 측량법이 없는 거야? 기술자들은 혼란이 오겠지. 자기네들은 모든 자기네들이 했던 기술에 대한 기준과 단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측량이 길다 작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에서는 그 측량을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을 수도 있다. And 그리고요, when we have imperfect and bad process, 우리의 측량 자체가 완벽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그런 단위, 프록시스가 뭐야? 정밀한 어떤 단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형편없을 때, 그런 형편없는 프록시스를 갖게 됐을 때 우리는 쉽게 어디에 빠질 수 있어? On the illusion. 잘못, 착시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서 이걸 단위화 시켜가지고 측량을 했어. 했는데 그게 너무 정확하지도 않는 것이며 그리고 또 뭐 정확한 또 프록시스도 아니고 완벽하지도 않아. 그럴 때에는 잘못 빠질 수 있어. 됐다. 뭐가 돼? That we are solving. 우리가 해결했다. For a good end. 그 좋은 목표 쪽으로 해. 해결을 했다. 뭐 없이도 실제로 making genuine progress toward worthy solution. 어떤 가치 있는 해결책 쪽으로의 어떤 진정한 어떤 과정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 없이도 야, 우리 측량했잖아 그래도. 좋은 목표 쪽으로의 우리의 해결은 했다라는 잘못된 착각, 망상 속에 빠질 수 있게 된다 이거야. 그냥 대충 이게 대충 우리가 기존에 썼던 이게 처음 보는 거야. 근데 기존에 썼던 양식을 가지고 대입해서 쓰면 어찌어찌 되네? 딱 맞잖아. 근데 이게 완벽하지 않고 원래 쓰던 방식도 아니고 이거에 적당한 어떤 프록시도 아니야. 그러나 이게 딱 정해서 딱 또 떨어지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그러잖아. 이상하게 편법으로 풀었는데 되네? 정답 나왔잖아. 정답 체크 딱 그러고 에이씨 틀렸네. 이럴 때 있잖아. 그런 거지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우리가 진정한 과정 같은 것들을 뭐 하는 거 없이도 만드는 거 없이도
그런 가치 있는 해결책 쪽으로의 어떤 진정한 해결책, 과정을 만드는 것 없이도 우리가 목표 쪽으로 해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프록시가 잘못되면 우리가 잘했다라는 착각, 망상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니 the problem, 문제라는 건 프록시의 문제. 프록시의 문제는 그러니까 뭐야 결국? 잘못 쓰면 어떻게 된다? 잘 됐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기술들이 자 result in의 전치사의 목적어는 누굽니까? 동명사 ing 이 친구입니다. 동명사 앞에 있는 이 테크놀로지스트는 누굽니까? 의미상 주어입니다. 동명사의 주어죠. 그러니까 일으킨다, 초래한다. 뭐가? 기술자가 ing 하는 것을 일으킨다, 초래한다. 기술자가 종종 substitute니까 대체해버리는 거야. 뭐를? What is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것을 뭐로 대체해? What is meaningful? 의미 있는 것으로서 대체해버린다. 그러니까 얘는 측량이 원래 안 되는 건데 기술자 입장에서는 측량이 자기가 봐버리니까 어떻게든 측량을 해가지고 얘를 측량법으로 딱 맞춰놨어! 샀는데 야 이제 측량이 되니까 이제서야 가치 있다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이러한 문제가 그거라고. 문제가 프록시의 문제가 뭐라고? 기술자들이 지네들이 측정 가능한 것을 의미 있다라는 것으로서 대체해버리는 거. 그것이 문제라고. 오케이? 왜? 측량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격언이 뭐냐면 Not everything that counts. count는 뭐야 얘들아? 자동사로 matter의 의미죠. matter. matter 무슨 뜻? 자동사로 중요하다죠. 중요하다. 어떤 모든 것도 중요한 모든 것이 can be counted. 얘는 또 무슨 뜻이야? count가 타동사로 쓰면 쌤 얘가 타동사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BPP로 쓰였잖아. 수동태로 쓰였다는 건 뒤에 목적어가 있었단 얘기고 자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라는 뜻인데 얘가 뭐야? 수동태로 쓰였다는 건 하나, 둘, 셋, 넷, 세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세다. 카운팅하다, 카운팅하다. 다시 세어진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can be measurable을 얘기하는 거야. can be measurable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해서 다 세워지는 게 아니며, 오케이? 다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다 측량 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not everything can be counted. 또 그게 세워진다, 즉 측량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측량이 꼭 뭐다? 정량화가 꼭 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여야 돼, 얘들아? 기술자들이 측량을 가치 있는 것으로서만 여기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 측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라고 문제점을 말했으니까 이 글의 그래서 요지는 뭐다? 모든 것들을 측량화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좋은 기준이었어요. 좋은 글이었어요. 자, 마지막 5번째 35번은 좀 가벼운 지문입니다. 실제 무관한 문장로 나와서 무관한 문장은 뺐고요. 나머지 문장만을 가지고 출제 가능성 한번 파헤쳐 봅시다. 우리는 유일한 종입니다. That seasons its food. 자기네 음식에다가 시즌을 하는 유일한 종입니다. 우리 시즈닝 한다 그러지? 우리 뭐 음식 같은 거 할 때 양념한다 그러지? 양념. 그걸 시즈닝 한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뭐 하면서? 바꾸면서 음식을 with 뭘로 바꿔? High flavored plant parts. 그렇지. 뭐와 함께? altering. 바꾸는 거야. 매우 맛이 나는 식물의 일부분을 가지고 함께 바꿈으로써 의도적으로. We call.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허브라고 부르는. 쌤 지금 여기다 뭐라고 썼니? 목적격 보호라고 체크한 거야. call은 능동태로 쓸 때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 목적어 목적보호에서 명사가 2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명사 허브 하나 나왔다는 얘기는 명사 뒤에 we call 명사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허브라고 부르는 식물의 일부와 함께 바꿈으로써 의도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뭐 스테이크 구울 때 마지막에 로즈마리 잎사귀 같은 거 넣으면 또 향이 좋아지거나, 그렇지? 우리 또 뭐 있어?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많이 먹지.
쑥갓. 어묵탕에다 쑥갓 넣으면 향이 또 그렇게 좋아요. 미나리. 우리 그런 거 많이 먹어먹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양념, 스파이스, 양념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뭐 허브라고 부르는 거, 양념이라고 부르는 그 식물의 일부를 가지고 함께 바꿈으로써 우리는 뭘 사용한다? 음식에다 양념하는 유일한 종이다. It's quite possible. 꽤나 가능해요. 네디아가. 우리의 맛 취향이, 양념을 향한 우리의 취향이 has an evolutionary root. 진화론적인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얘기하기가 가능해요. 그런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는 양념해 먹어왔어요. 많은 spices, 양념들이 have antibacterial properties. 그렇지. antibacterial이야. 박테리아를 박멸하는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 모든 양념들. 즉, 사실은 common seasonings such as garlic, onion, 오레가노 이런 여러 가지와 같은 양념, 흔한 양념들이 억제하거든. 뭐를? Almost every bacterium tested. PP가 단독으로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거야. 검증되어진 모든 거의 모든 박테리아의 이런 성장 같은 것들을 억제하거든. 쌤, 박테리아 아니에요? 박테리엄은 뭐예요? 박테리엄이 단수야. 박테리아가 복수야. 우리 단복수가 미디엄이 단수고 미디아가 복수죠. 그럼 A로 끝나는 복수형. 커리큘럼이 단수고 커리큘라가 복수입니다. 페너메넌이 단수고 페너메나가 복수입니다. 그 명사 꼭 알아두세요. 박테리엄. 에브리 플러스 단수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한다라는 것. 바로 그게 뭐다? 엔티박테리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념을 해먹는 이유는 결국 뭐 때문인 거야? 박테리아를 없애려고 하는 거였구나. 라는 거. 추가 설명 계속 들어갑니다. And, 그리고요. The cultures, 문화들은요. That make a habit use of spices. 그러니까 양념을 가장 많이 만드는 문화. 거기가 어딘데? Think of, 이름하여 garlic, black pepper of Thai food, ginger, coriander, 이거 고수죠, 고수. 생강과 고수의 인디아. 그 다음에 칠리페퍼 오브 멕시코, 이 멕시코의 어떤 칠리페퍼와 같은 이런 양념을 많이 사용하게 만드는 문화들은 come from 어디에서 오게 돼? warmer climates, 따뜻한 기후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념을 많이 사용하는다라는 것은 위에서 충분히 설명 나왔죠. antibacterial의 속성을 많이 쓰겠다는 거니까 그게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지겠어? 더 따뜻한 기후에서 많이 이루어지겠지. 그게 어딘데? where로 관계부사 설명이 이어지고 있죠. 완전한 문장. 박테리아의 스포일리지, 음식이 스포일리지 된다는 건 상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음식의 박테리아 때문에 상함이 a bigger issue, 가장 더 큰 이슈인 이런 더 따뜻한 기후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따뜻하면 음식이 금방 부패되고 상하니까 거기다 양념 많이 한 거구나 라는 정도의 설명. 좀 올릴까요? 잘리니까. 자, 그 반면에 여기서도 대조 포인트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35번 무관한 문장 찾기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뭘로 나와도 좋겠어? 순서삽입 포인트로 나와도 좋은 연결사죠. 그렇죠? 반대로 이 반대는 어딜 얘기하겠어? 딱 차가운 기후를 얘기하겠네. 그렇지? 가장 라이틀리하게 스파이스드 큐진스들은 그러니까 가장 적게 양념된 이 요리법, 즉 요리법들 말이야. 어디? 스칸디나비아나 북유럽 같은 그런 요리법들이 are from 어디서부터 오게 돼? 좀 더 선선한 기후, 차가운 기후에서 오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uniquely human attention to flavor 맛 쪽으로의 우리의 독단적인 인간의 어떤 집중, 맛 쪽으로의 집중 이러한 경우에는 뭐의 맛? 양념의 맛의 경우에는 turns out 판명되었습니다. 뭐뭐 했었다라고 판명되어졌습니다. As a matter of life and death.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되겠죠.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 have a reason, have a reason이니까 앞에 있는 본동사의 이전 시점이겠지. 이게 언제야? 과거입니다. 과거. 그치? 과거 시제입니다. 이거 it turns out 일단 바꿔드릴게. 자, 봐.
그러면 뭐로서?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 arise가 뭐야? arise. 일어나다잖아. 그치? 일으키다. 일어나졌다라고 지금 판명되어졌습니다. 요거 이 turns out으로 밑에다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turns out도 얘들아 뭐뭐으로 판명되더라는 이형식 동사거든. 그래서 대절 주어 동사. 대주어가 동사다라고 판명되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 근데 turns가 지금 현재 시제 동사니까 to have reason을 요 대주어 동사의 동사 자리에다 어떤 시제로 놓냐가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야. 오케이? 주어 누구였니? 앞에 우리의 맛을 향한 우리의 인간만의 집중. 뭐라고? 주어는 뭘만? attention만 쓸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맛을 향한 집중이 주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됐다라고? 일어났다라고. 뭘로 써줘야 돼? 시제. 얘가 주어야. 동사 뭘로 써줘야 돼? 동사 뭘로 써줘야 돼? arouse as matter.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본동사는 대절의 본동사는 과거형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동사의 시제 같은 문장이야. 그러니까 얘를 예로 바꿔가지고 동사의 시제만 이렇게 바꿔서 밑줄 쳐놓고 맞냐 틀리냐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도 한번 쭉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우리 주말에 했어야 될 지문의 내용이었고, 야, 오늘 해야 될 게 그러면 상당히 조금 있네요. 그죠? 자, 요거랑 더불어서 이번 주 우리가 또 수요일 날 보죠? 수요일 날. 수요일 맞죠? 수요일 날 7시까지는 이제 시험 범위가 다 끝납니다. 원래 계획대로. 그래서 다 끝나니까 36번부터 40번까지죠? 41, 2번인가? 맨날 헷갈려. 아무튼 맨 끝에까지 5집은 남은 거 그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테스트랑 그리고 그 나눠드릴 자료 같은 거 한번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